어, 어우, 어, 어우, 얼굴에다 구토제하고 살인캐스를 어마어마하게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얼굴하고 손에다가, 왼손에다가. 젖을 정도로. 젖은 거 보세요, 이거. 아, 지금 제가 5일 8시에요, 5일. 응? 아침 8시인데, 밥을 먹고, 운동을 한 2~3시간 했어요, 운동을.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지금 샤워를 하고, 소변을 한번 봤어요. 소변을 이 새끼들 왜 손에다가 이렇게 때려붓고 얼굴에다 화학무기 구토제하고 살인캐스를 때려붓는지 멈췄어요. 지금 카메라 키니까 지금 소변을 보고 요거 스위치 눌렀어요. 소변 보고 물을 내렸어요. 예? 지금 요 지금 쓰레기통 있고 요거 만졌다고. 쓰레기통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만진 것도 아니고 소변 보고 요 스위치 물 내렸는데 5분 전에. 예? 왼손으로 스위치 소변 보고 지금 방금 5분 전에 스위치 누르고 왼손으로 이거 잡고 지금 누워서 운동기구 하나 유튜브 저기 네이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 시키려고 철봉 하나 하려고.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손에다가 구토제하고 똥내 나는 약을 쏘는 거예요. 살인캐스하고. 지금 멈췄어요. 지금 처음에 영상 보시다시피 지금 몇 분째 얼굴에다가 손에다가 화학무기 쏴가지고 지금 고문을 가고 지금 영상 키니까 멈춘 거예요. 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이코 새끼들 이거. 사이코라고 그랬다고 얼굴에다 또 쏴요. 예? 사이코지 뭡니까? 예? 사이코패스지. 예? 화학무기로 뭘 어쨌다고. 예? 그 이 청소하시는 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아주머니가 예? 그 쓰레기통을 위에다 올려놔요. 난 내가 아래다 내려놔도 그 위에다 올려놓으시더라고. 응? 저 몽골 분인데 뭐 나이가 뭐 20인가 어려요. 그래서 방은 내가 치우고 응? 화장실은 이제 가끔 그분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그 지금 쓰레기가 지금 그 응? 응? 화장 그 변기통 위에 쓰레기통에 휴지가 좀 있잖아요. 응? 그 쓰레기 거기 아우 얼굴에다 아우 눈에다가 갖다 때려버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통 내가 얘기만 해도 얼굴에다 때려 붙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지금 얼굴 닦으니까 발에다가 다시 쏴요. 그 증상 똑같이 지금 겪으라고. 응? 살인캐스하고 구토제를 지금 발에다. 아, 경련제까지. 아 미친 새끼들. 응? 이 저기 청소해 주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분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저기 저 휴지통에 쓰레기가 뭐 저 휴지가 있을 새가 없이 청소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새로 이제 몽골 분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청소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예 방도 닦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닦고 그러는데 뭐 휴지 요 쓰레기도 내가 그냥 갖다 버리고
응? 화장실 청소를 뭐 일주일이고 뭐 계속 청소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분한테 말씀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가끔이라도 좀 해달라고. 예? 뭐 돈을 드리는 거니까 청소를 해주시는 거니까 원래. 그런데 저 쓰레기통을 안 비워주시더라고. 내가 비울까 하다가 응?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하다게 예? 후라이팬하고 냄비 싸다가 밥을 먹고 뭐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건 내가 내일이나 뭐 말씀을 해서 좀 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청소를 안 해주시니까 쓰레기통도 안 비워주시고. 그래서 내일이나 내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치우든가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내가 속으로 아니, 쓰레기통을 왜 이렇게 안 비워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들이 BCI 기술로 이제 생각까지도 읽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라고. 예? 너무 청소를 잘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인분한테 그 몽골 분한테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는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드렸고 주인분한테 아이 청소를 너무 안 해주신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화장실만이라도 한 번씩 청소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휴지도 없고 휴지도 내가 갖다가 받아다 쓰고 샴푸통에 샴푸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돈을 주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청소는 가끔씩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방은 내가 하더라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하고 와가지고 이제 운동기구를 좀 보다가 소변 말이 와서 이제 소변 보고 스위치를 왼손으로 누르고 왔는데 그거 쓰레기통 안 뺐다고 화학물 손에다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구토자 사는 게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응? 사이코패스라니까 얼굴에다 확 갖다 때려. 아이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화학무기나 쏘고 그래 이런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쏘고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뭡니까? 어? 뭐 어? 정신건강의사에서 배운 거라고요? 잘못 배운 거죠. 21세기 의료인들이 잘못 배운 거지. 응? WHO의 매뉴얼이라고요? 잘못 시키는 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지. 로봇들처럼. 응? 잘못 배우고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고. 예?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이거 학술이라고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지. 전염병이 오면 치료제가 없으니까는 예? 코드를 매겨가지고 국민들 저기 무증상 저기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질병 일으키는 사람들을 전부 전염병자로 무증상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보건복지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리 치료해야 된다고 국민들 정보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국민들 허락도 없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등록을 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자살방지원들 긴급땡땡을 시켜가지고 집단 괴롭힘 시키고 차량 급발진으로 죽이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 시키고 외부치료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준 거 화학무기나 쏘고 잘못 배운 거죠. 응? 전염병 치료제를 만들어야지. 그게 의사지. 국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관절염, 고혈압, 당뇨, 수면장애, 희귀병, 암이 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발표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라고, 후유증이라고, 예? 무증상. 무증상자들까지 예?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다.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을 국민들을 코드를 매겨가지고 살처분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를 쏘고 집단 괴롭힘해서 응? 이성균 사건도 지금 이 사건이죠. 예? 손 보십시오. 이 물 봐요, 물. 이렇게 싸요. 예? 젖을 때까지 싸요, 젖을 때까지.
손을 계속 이게 휴지로 계속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젖을 때까지 쏘는데 몇 분이면 또 적시고 몇 분이면 또 적시고 지금 땀 흘린 전기장판도 안 켰죠. 창문도 열어놨죠. 응? 여기 저기 난방도 그렇게 세게 안 하죠. 응? 방바닥 미직지근도 안 해요. 근데 이불이 두꺼우니까는 제가 뭐 전기장판도 안 켜요. 또 전기장판 키면은 땀인 것처럼 더위지하고 땀인 것처럼 스타일링상 가지고 갖다 때려 부니까 땀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휴지를 여기다 지금 딱 치웠는데 휴지를 쌓아놓고 계속 머리하고 머리하고 얼굴하고 손을 계속 닦아야 될 정도로 화학물을 갖다 때려 부니 살인가스, 펜타닐, 뭐 비소, 청산가리 이런 거는 막말로 구토제에 비하면 그 고통이 구토제가 가장 심한 고통을 줘요. 그리고 구토제는 자살제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외부 치료, 심리 치료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거, 이거 구토제 때려 맞아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성균 사건도 심리 치료, 외부 치료로 죽인 거고요. 이성균 우울증 진단 받았었죠. 연예인들 전부 우울증적인 공황장애 진단 받고 있죠. 오래 전부터. 거짓 미투. 그리고 술집 가서 뭐 했다, 마약했다. 이성균 씨 마약 한 걸로 밝혀지지도 않았죠. 세 차례나 검사해가지고 마약 성분이 안 나오고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그건 마약 사건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증거가 없는데.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 연예인들 전부 우울증 공황장애니까 코드가 매겨져 있죠. 심리치료, 외부치료 전부 당하고 있죠. 그 자살방지원도 시켜가지고 그 정보 그 시민단체들이 발표하죠. 경찰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성균 씨 사건 그 통화 녹취가 경찰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거예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제가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아서. 하여튼 그러한 시민단체들 이용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단체들에게 전부 위임을 해가지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시민단체들하고 또 자살방지원들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거짓 미투 사건들도 다 그랬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미투 사건이요. 그래서 저기 강원순 시장님도 머리통에다 이 손에다 지금 이쪽 손이 또 다 젖었어요. 금방 닦은 손인데 이 보세요 물 요 엄지손가락인데 물 이 손 보세요 이거 물이에요 물 이렇게 때려고요. 그 밥 먹을 때 머리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머리에다 갖다 때려보잖아요. 펜타닐도 땀인 것처럼 테러하려고 화학무기 표시나면 안 되니까 화학무기 머리통에다가 계속 때려보면 머리통에다 손하고 발하고 땀인 것처럼 발도 다 젖었어요. 그래서 거짓 미투도 뭐 10년 전 20년 전 말도 안 되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여자 화장실 여학생 화장실 열었다 그 여성 단체가 발표를 하죠. 그러면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업무가 정지가 돼요. 여성 단체도 발표를 해버리면 성추행이다.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연예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 철없을 때 장난삼아 아스케이키도 하고 화장실 문도 열고 그런 장난들을 많이 쳤잖아요. 예. 그게 30년이 지나서 성추행 사건으로 여성단체가 발표한 사건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응? 사회에서 응?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니 직장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모토로 응? 응? 사회 안전을 지킨다고 네? 치료를 한다고 외부치료 심리치료를 가하는 거예요. 우울증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오는 것도 공황장애 대표적인 게 호흡곤란이거든요. 공황장애 아니에요. 우울증? 우울증 아니에요. 응? 우울증이라는 거는 응? 병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잘못된 거죠. 예? 인생 사는 게 굴곡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건데 예? 이들은 그걸 병명화 해가지고 정신질환 병명화 해가지고 예? 공황장애라고 대표적으로 증상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애들이 호흡곤란제. 공황장애 증상이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터널 같은 거 갈 때 비행기 탈 때 연예인들 비행기 탈 때 왜 연예인들 전부 저기 뭐야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비행기 타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 줄 알았다. 공황장애 와서 비행기 탈 때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예? 운전하고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 호흡곤란제 쏘는 거예요. 예? 우울증제요? 청산가리 쏘는 거예요. 청산가리. 지금 저기 뭐야 옛날 영화 이런 거 응? 풋풋한 사랑 영화인데 응? 옛날 영화죠. 뭐 소나기 그걸 모토로 만든 영화 같아요. 저런 거 보면서 연예인들 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영화를 보면서 응? 저기 이제 공감을 해서 조금 사람이 뭉클한 마음을 갖죠. 그럼 여기다가 청산가리 쏴요. 그럼 눈물 쫙 나와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게 신경작용제예요. 외부 치료. 예? 그리고 온몸에다 청산가리 쏴가지고 그냥 축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왜 눈물이 나고 몸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병원을 간단 말이죠. 그럼 우울증입니다. 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그 병원에 가면은 예? 디지털 의료법으로 이 대상자들 신상 정보하고 사진까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 자살 방지원들이 핸드폰 이 피해자들 보면은 국민들 피해자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얼굴 확인하고 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뭐 길막기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디지털 서비스 의료법으로 그래요. 어? 어?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매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희귀병 예? 모두 코로나 무증상이다 해서 의사들하고 복지사들이 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은 왜 포함이 되느냐? 우울증 증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지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그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 희귀병 환자, 저소득계층을 코로나 무증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본조사. 그래서 복지사나 의사들이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고 공황장애가 아니고 조현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면제 처방이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암, 수술 환자 이거면은 모든 질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 겪는 사람들 토탈이에요. 토탈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코로나 감염 증상이다. 우울증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염병 예방법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토탈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전염병 증상이 무증상이 온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픈 걸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치료가 안 되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으로 엄청나게 죽고 있죠. 그러니 의사들이 정부가 치료를 해야 정상인데 치료를 하질 못하니까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걸어가지고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그 자료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어가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개인정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어가서 외부 치료하고 화학무기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제 쏘면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청산가리 맞고 눈물 나고 쓰러져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이 화학무기 외부 치료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에 당하는지. 지금처럼 손이 젖을 정도로 머리에 따끔따끔 간질간질하게 얼굴에 막 빗방울 맞듯이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독가스를. 이게 화학무기예요. 여러분들 영상, 이 피해자들 영상 찍는 거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을 찍었는데 불 끄고 핸드폰 카메라 켜고 딱 영상 찍으면 눈발처럼 쏟아지잖아요. 그게 미스트예요. 미스트. 화학무기 미스트. MK 울트라라고 프로젝트에 보면은 미국에서 행한 거,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사다가 나치즘, 집단 괴롭힘을 심리치료라고 만들었고 학술로 화학무기를 외부치료라고 만들었어요. 외부치료기라고. 그게 MK 울트라에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맡는 거예요. 미국에서 CIA하고 미국 CIA하고 미 육군 감염병 부대하고 미 육군 감염병 부대는 쉽게 얘기해서 731 부대 같은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방역 부대. 예? 미국 CIA는 미국 정부예요. 예? 그리고 미 육군 감염병 예방 부대는 731 부대와 같은 군대들을 따라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부대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중학교 때 가르쳤죠. 과거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근대화가 들어오면서 731이나 나치즘 이들이 방역을 했던 거예요. 군대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역을 했던 부대예요. 나치들도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유럽을 침략해서 전쟁을 했지만, 하나는 자국민들을 죽였죠. 그게 방역이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독일이 전 세계를 침공할 건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리안 민족만 빼고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비밀로 해라. 시민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이 그렇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응? 그래서 아리안 민족들만 나치 당해 가입을 시킨 거예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 자살방지원도 긴급 대응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민족 국가들이 거기는 섞여 있죠. 한 나라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서양인이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들 그 지역마다의 그 뭐 무슨 섹슨족, 무슨 인구 섹슨족이니 뭐 아리안족이니 종족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아리안 민족 빼고 다 죽인 거예요. 독일 나치들이. 나치즘이라고 그러죠.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건 나치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쟁이었어요.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역을 말하는 거예요. 방역. 집단 괴롭힘 그리고 화학무기.
그렇게 해서 나머지 민족을 다 죽였고 아리안 민족을 저기 뭐야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였었어요. 유대인 방역이었는데 그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미국이 응? 일본에게는 20만 달러를 주고 화학무기 판권을 전부 사들였죠. 나치하고 731의 화학무기를 전부. 그래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얼굴에도 계속 갖다 대요. 손도 다 젖었고 왼손. 그때 미국 CIA하고 미 육군 감염병 예방부대에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나치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 나치즘을 심리치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학술이 된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 그래서 그 MK 울트라 약을 말을 못할 정도로 경증제까지 기억상실제, 살인가스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붙습니다. 얼굴에까지 머리, 얼굴, 손.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보면은 화학무기를 미스트화해서 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전부 구토제를 갖다 때려붙습니다. 여기다가 그 자료를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정반지 홈페이지에 다 올렸었죠. 보신 분들은 아직도 있어요. 자료가 거기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오하이오 주가 뭐 주는 중요하지 않죠. 미국의 어떤 주를 딱 마을을 전부 세팅장처럼 지금 여러분들 피해자들이 겪는 일처럼 윗집 아랫집 병원 뭐 커피숍 식당 직장 전부 이 자살방 지원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나치즘을 했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한 거예요. 미스트로. 지금 우리가 피해자들이 영상을 찍으면은 방 안에서 눈발처럼 막 알갱이들이 날아오죠. 먼지 같은 게. 그게 화학무기 미스트예요. 수증기 가스. 그 국민들에게 자살방지원들에게 핸드폰, 가방, 차량에 외부 치료라고 숨겨준 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치료기라고 숨겨놨는데 국민들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치료기라고 응? 응? 정신질환 치료기라고 숨겨줬는데 머리통에서 계속 쏴요. 펜타닐까지 쏩니다. 그게 뭘 합니까? 거기서 무슨 치료를 해요 그게? 무슨 치료를 해요 그게? 화학무기 나오는 거예요. 가스 미스트로. 그 알갱이들이 미스트예요. 그걸 미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밝은 데서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그 향수 같은 거 치 뿌리면 소리가 안 난다면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불을 끄고 카메라를 켜면은 그 알갱이가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먼지처럼 먼지보다 더 크게 보이죠. 응? 응? 그런 미스트예요. 근데 이 화학무기는 더 그 미스트를 곱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눈발처럼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응? 화학무기, 그걸 가스라고 그러죠. 가스라고 그러는 건요. 응? 액체화된 거는 우리가 물이라고 그러고요. 기체화된 걸 가스라고 그래요. 미스트. 이걸 가스라고 그래요. 미스트, 가스, 이걸 화학무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신경작용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의사회가 사용하는 모든 약물들은 신경작용제예요. 펜타닐은 우울증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면서 화학무기고요. 네이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가리는 금연치료제, 그 다음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벌레 잡아준다라고 쏘는 살충제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극약이죠. 펜타닐 마약은 LSD예요. 나치가 만든 유럽에서 LSD라는 마약으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LSD라고 합성 마약이죠.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그걸 LSD라고 계속 이름을 명칭을 붙여놓고 있으면은 타도통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펜타닐로 이름 바꾼 거예요. 음. 그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감기약 무슨 뭐 다국적 외국에서 만든 약이 특허 기한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국가에서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약을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름이 다 틀립니다. 같은 성분인데 이름이 다 틀려요. 제약은 그래요. 모든 다른 물건들도 그렇지만 라면도 이름이 다 틀리듯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만든 LSD예요. MK 울트라에서 연구한 마약이면서 화학물이죠. 청산가리 그랬죠. 비소 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극약입니다. 사약의 원료예요. 그 외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산가리까지 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있지조차 못할 정도로 포스겐 화학무기 포스겐 염화비닐이죠. 발암물질입니다. 피를 말리고 손발이 저리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나요. 피가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해자들 귀에서 이명소리 나죠. 그 화학무기 포스겐 맞아서 그래요. 온몸에 기운 쫙 빠지고. 염화비닐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에요. 화학무기 포스겐 나치가 만든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찍어서 올렸죠. 그거 맞으면 입이고 뭐고 전부 수분이 말라요. 입이 다 말라버려요. 왜? 몸에 있는 적혈구하고 수분까지도 다 말려버려요. 그거 맞으면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토실토실 하다가 그거 한 10분만 20분만 맞잖아요. 한 30분 맞잖아요. 얼굴이 반쪽이 돼요. 눈 이렇게 동그래지고 온몸에 피하고 적혈구를 다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을 말리고 그걸 갖다 때려고요. 애들이 그 외에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염소죠. 염소.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소독해준다고 염소를 갖다 때리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쓰면은 살짝 호흡곤란 옵니다. 그 염소를 원에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 염소보다 더 극심한 호흡곤란이 오는 거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내가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피해자들 보면 집안에서 락스 냄새 난다. 뭐 담배 냄새 난다. 뭐 썩는 내 난다. 계란 썩는 내 난다. 하수구 냄새 난다. 전부 화학약품으로 섞어서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향수 바나나 우유나 향수 보면 거기 바나나 우유하고 장미향 향수가 있다면 거기 장미의 원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냄새하고 냄새를 맛과 냄새를. 그 외에 근육통제, 관절염제, 감기제, 추위제, 더위제, 복통제, 설사제, 소변제, 기침제, 하다못해 트름제, 눈도 못 뜰 정도로 눈 침침하게 만드는 눈에다가 스테아린산 가지고 살인캐스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저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오늘 눈에 샤워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눈에 많이 안 맞았어요. 평상시에 눈에 계속 쏘죠. 시력 엄청 좋아요 저. 그런데 그거 딱 때려 맞으면은 저기 텔레비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선명하게 보여요 저거. 그 다음에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이명제, 화학무기 포스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전파무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피를 말리고 수분이 마르니까 몸에 우리가 고산지대 산에 올라가면은 머리에 있는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이 뇌에 이 달팽이 귀에 달팽이관이 뇌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뇌 쪽에. 그럼 머리에 있는 이 상체에 있는 피가 하체로 쏠려요. 그러면 혈류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화학무기 포스겐이. 온몸에 피를 말리고 수분을 말려서 화학무기 포스겐 테러 당하면 이 솔이 저려요. 양쪽 손발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몸에 있는 수분하고 적혈구를 전부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축 처지고 손발이 저리고 귀에서 삐 하고 있는 소리가 나요. 예? 이들이 그 화학무기 포스겐 여기다 한 방 딱 알갱이 미스트로 몇 방 딱 쏘죠. 단 2, 3초 만에 소리 삐 하고 들려요. 예? 그렇게 화학무기 쏴놓고 삐 소리 들린다라고 병원 가잖아요. 당장에 우울증 코드 나옵니다. 우울증 진단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경작용제로.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보면은 부러지고 꼬매고 수술하는 거 외에는 외과 내과 외에는 전부가 신경작용 신경계예요. 신경계. 하다못해 기침하는 거 신경계 증상이에요. 예? 손발 저리는 거 신경계 증상이에요. 설사하는 거 신경계 증상이에요. 예? 예? 구토하는 거 미주신경계 증상이라고 네이버에 이들이 국민들한테 구토제 쏴놓고 정신건강의사회 사람 의사들이 미주신경계 증상입니다. 정신과 증상이라는 얘기죠. 응? 응? 시력 안 보이는 침침해지는 거 신경계 증상이에요. 응?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도 다른 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응? 다른 물리적인 뭐 이유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혈관이 막힌다라든가, 예? 예? 뭐, 뭐 혈관이 뭐 몸에 있는 뭐 혈관이 터졌다라든가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이죠. 근데 그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증상들을 신경계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라고 병원을 정신과를 신경정신과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신경계로 일어나는 증상들을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 설사니 복통이니 소변이니 더위니 추위니 땀까지도 땀 흘리는 거 이들이 저 머리에다가 땀 흘리는 것처럼 손발에다가 머리에다가 계속 쏘죠. 이렇게 약을 쏴놓고 신경계 증상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가 신경정신과예요. 응? 응? 공황장애. 물론 어떠한 질병으로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나 무기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건 코로나 양성 무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무기 쏴서 이들이 우울증 코드 맥여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화학무기 계속 쏴가지고 증상을 점점 악화시켜가지고 고통을 줘서 이 구토제는 자살제예요. 다른 신경계 증상들은 육체적으로 계속 여기 뭐 눈에다 쏘면은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뭐 피가 말라서 무기력해진다든가 청산가리 맞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쓰러진다든가 이 정도고 치사량은 맞으면 죽죠 전부. 이들이 쏘는 신경작용제가. 그래서 신경작용제를 중학교 때 화학무기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은 전부 신경작용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부 치료기라고 시민들 핸드폰 가방에 숨겨놓고 가스 미스트 형태로 쏘는 건 그게 100% 화학무기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이 다른 질병이나 원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국민들에게 코드를 매겨가지고 살처분하기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한다. 뭐 자타에게 뭐로 해를 가하냐? 감염병 예방 전염시킨다. WHO 보건복지부에서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 물론이고 무증상이 수면제,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암, 희귀병 이런 병들이 오고 낫지를 않는다. 지금 암 환자
뭐 고혈압, 당뇨 국민병이라고 그러죠. 10대들까지도 걸려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낫질 않아요. 암도 요즘 걸리면 다발성암으로 해서 곧 죽습니다. 연예인들도 희귀병으로 전부 다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죠.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아우, 손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손에다 어마,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때려. 물 봐요, 물. 핸드폰 닿는 데다 이 물을 봐요, 물. 전부 물이에요. 번들번들. 응? 여기 뽀송뽀송한데 손바닥에 이렇게 때려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산이라는 걸 저기 아베가 발표했죠.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랬죠. 정신건강의사의 복지센터에서 VX 살인가스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예요. 그런데 이 불산이 이 모든 신경작용제를 가스 형태로 쏘게 만드는 화학무기의 베이스인데, 불산이.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불산은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근데 이 불산이라는 게 뭐 이 불산 뉴스에 한참 나왔을 때 그 농도가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었죠. 농도에 따라서 몇 프로 원액이냐에 따라서, 예? 이게 수증기 가스 형태로, 만약에 외부 치료기라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기 건너편 집에 윗집에다가 이제 외부 치료기를 설치해 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화학무기를 쏘잖아요. 신경작용제로. 거기다 이제 펜타닐을 섞어서 쏜다고, 이제 지금 살인가스를 쏘거든요, 손에다. 살인가스를 쏜다고 치면은 불산의 농도에 따라서 이 살인가스가, 불산은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는 미스트로 물체를 뚫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벽이나 차에다 설치해 놓고 쏘면은 차도 다 뚫고, 물체를 뚫는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뚫고 옵니다. 그리고 직진선이 있어요. 예?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예? 직진성, 그 다음에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 예? 이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불산 자체가 실온에서 수증기 형태로 변해요. 영하로 내려가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야만이 이게 액체로 되고, 실온에서는 가스 형태로 변해요. 미스트로. 그리고 물체를 뚫고 직진선이 확보되고, 그리고 그 불산에다 섞은 신경작용제가 피부에 닿았을 때, 지금 이게 물처럼 이렇게 닿았을 때, 그 불산에, 여기 지금 쏘는 거는, 손 젖은 거는 전부 100% 살인가스는 아니에요. 물도 같이 섞어서 쏴요. 그래서 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살인가스를 농도를 낮춰가지고 물하고 섞어서 땀인 것처럼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산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불산에 섞은, 지금 살인가스나 펜타닐을 예를 듣고 보면, 그 불산에 섞은 살인가스나 펜타닐이 불산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이렇게 수증기 형태로 닿았을 때 수초, 한 3초 만에, 3초에서 한 5초 만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어지럽거나 마약 증상, 여러분들 그 삐 소리 나는 거, 그거 전파무기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화학무기 포수겐 가지고 하는 거고, 눈에서 저기 형광등 같은 거, 형광등은 덜 하는데 가로등이나 저 네온 사인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나 자동차 이 깜빡이, 빨간 거 깜빡이 이런 거 보잖아요. 펜타닐을 맞고서 그걸 보면은 빛이 싹 산란이 되면서 일자로 쫙 이어져요. 일자로 나한테 이렇게 온다고요, 빛이. 예? 그게 마약으로 인한 시각 왜곡 현상이에요. 예? 사람마다 또 펜타닐의 농도마다 왜곡률은, 증상은 다르지만, 예? 마약도 그래요. 마약이라는 거 자체가 같은 용량을 똑같은 사람한테 다 투입했다고 해서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의 생리적인, 신경계적인, 그 바탕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농도나
펜타닐의 농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만의 그 마약의 민감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만약에 신호등이나 자동차 깜빡이를 보고 있으면 이게 빛이 쫙 산란되는 경우도 있고, 마약에 만약에 펜타닐을 많이 맞았다 그러면 여기 깜빡이잖아요. 여기서 빛이 산란되면서 빛이 나한테 쫙 오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파목이라고 오인을 하는 거. 예? 그 외에 더 오인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외부에서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쏩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쫙 쏴요. 저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판도라의 상자 하면서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내 앞에 서가지고 레이저 여기다 쏘는데 내 앞에서 자살방지원들. 또 레이저 포인트로 봤는데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음원한 거. 그게 레이저 포인트가 옛날에는 빨간색만 있었죠. 요즘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옥션에 한번 쳐보십시오. 3,000원, 5,000원이면 삽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방지원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에서 깜빡이 계속 켜고 있는 이유가 피해자 여러분들한테 펜타닐을 쏘고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켜고 있으면 그 빛이 펜타닐을 피해자들은 테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깜빡이에 집중이 딱 돼요. 시각이. 마약 성분이 그래요. 마약이라는 게.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청각이나 시각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기타 치면서 마약을 뭐 하는 이유가 크게 들려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시각적으로는 거기에 집중이 샥 돼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건 신경도 안 쓰이고 시각에서 벗어나고 그 깜빡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펜타닐 더 투약되면은 그 깜빡이 빛이 점점 넓게 퍼지면서 일자로 나한테 쫙 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마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사람이 일반적일 때 들리던 기타 소리하고 이 악기 소리하고요, 마약을 하고 들으면요 인간이 듣지 못하던 그 주파수까지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크게 들려요. 예? 앰프로 스피커로 해가지고 크게 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 예? 집중력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거죠. 시각에 왜곡이 생기고 청각에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 소리 나는 거, 귀가 아프면서 삐 소리 난다, 이거는 몸에다가 포스겐을 쏘면 삐 소리가 나고, 귀에다가 또 통증제를 쏘는 거예요. 귀가 아프면서 삐 소리가 난다. 응? 그래서 병원 가면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쏘아놓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윗집이나 저기 자살방지원들이 막 깔깔대고 떠들고 심리치료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크게 들리죠. 집안에 있는데도 저 자살방지원들이 뭐 소리치고 깔깔대고 그 심리치료라고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시켜서 아가가가 웃고 막 괴물 같은 소리 낼 때도 있어요. 예? 그 애들한테 그런 걸 시켜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립니다. 이 펜타닐 테러를 받으면 몇 배는 크게 들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청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청이 아니에요. 마약 펜타닐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환시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펜타닐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렇게 펜타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불산을요 원액을 가지고 머리에다 얘네들이 길게 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푹 하고 들어와요. 송곳으로 푹 찌르는 거죠. 불산이 물체를 뚫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불산의 농도를 정확히 MK 울트라라고 해서 뭐
30년대 40년대부터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생체 실험하고 화학무기 실험하고 그랬잖아요. 생체 실험이 뭡니까? 화학무기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실험해가지고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는지 또 뭐 배도 갈라보고 뭐 팔도 자르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죽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응? 예?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이는지 신경계 인체의 신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를 빼면은 얼마 만에 죽는지 또 M73이라고 나치들이 한 연구 중에 가장 저거 한 연구가 바이러스 투약, 세균 투약.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에 기관이 질병관리청이거든요. 예? 질병관리청 밑에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차려진 거예요. 개인 사설업체들이. 질병관리청이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국립보건원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때 질병관리청이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됐나? 그쯤 됐어요. 그런데 그 질병관리청 쳐보십시오. 그럼 국립보건원 그렇게 돼 있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생화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예? 예? 세균, 바이러스 연구, 또 생화학무기 연구, 예?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하던 곳이 즉 731 나치들이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자료를 미국이 전부 가져다가 예? 그 의사들도 다 데리고 가고 화학무기 전부 판권까지 사들인 거죠. 판권을 샀다는 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판권을 샀다는 건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다. 정신질환 치료제다 해서 전 세계 외부 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의사회를 시켜가지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줘가지고 쏘는 거예요. 화학무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산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뇌건 심장이건 뭐 대못 송곳으로 푹 찌르듯이 제가 수없이 당해봐서 알아요. 심장에다 대못 송곳 이만한 송곳으로 푹 찌르듯이 푹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송곳 찌르는 거하고 송곳으로 이만큼 찔린 거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뇌에도 불산이 푹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테러들을 해요. 거기다가 심장에다 그런 거 쏘면서 심장 마비제를 쏩니다. 애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냥 심장 마비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러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불산 베이스가 되는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가스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쏘고 이지랄들 하면서 응? 치료제라고 치료기라고 속이고 응? 이렇게 저 변기 소변 보고 어? 어? 저 변기 더럽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변기가 먼지도 하나 없어요. 응? 내가 뭐 변기나 더러워서 그렇다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에? 더러워요? 어디 더럽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디 더러운 데 있어요? 자 이런데도 자살적 구토적으로 이렇게 살인캐스하고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에? 청산가리까지 머리통에다. 이게 뭡니까? 사이코패스고 놔주고 응? 응? 아니 뭐예요 이게? 나치 731 애들 걔네들 인류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사이코패스다.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응? 국민들을 죽이고 응? 화학무기로 공문을 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들고 응? 사이코패스였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인류가 어?
이 나치즘하고 화학무기 테러는, 응? 법으로 하든 국가가 하든 누가 하든, 응? 끝까지 단죄하겠다, 사용시키겠다라고 뉘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응? 응? 인류가 약속한 인류의 약속입니다. 응? 응? 그런데 왜 아닙니까? 예? 추위젤 쏴요. 몸이 떨리게. 온몸에다가 지금 간질간질하게 살인캐스 쏘는 거죠. 질소, 가스, 냉매제. 살인가스하고 질소가스하고 섞어서 쏘면요 엄청난 추위가 와요. 수십도, 수분 만에 수십도 떨어뜨려요. 어? 실온보다 한 3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20도에서 30도까지 얼려 죽이는 거죠. 응? 더위제, 땀인 것처럼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더위제가 있어요. 우리 그 겨울에 이렇게, 응? 손난로 있죠?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면은, 어? 열 확 나는 거. 그 약품을 쏘는 거예요. 그 약품이거든요. 예?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걸 몸에다 쏘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외부 치료. 그럼 그걸 몸에다 쏘면은 몸에서 열이 훅 나요. 응? 그러면 땀인 것처럼 스테아린산 칼슘 화학물을 쏘는 거예요. 응? 예? 청산가리하고. 그럼 푹 쳐지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해요. 24시간 화학물 쏘는 게 이래요, 애들이. 응? 근데 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나치가 아니고 신나치죠, 신나치. 그냥 나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새로운 나치들이죠. 그 100년 전에 하던 일, 했던 일도 인류가 그렇게, 응? 경멸을 하고, 응?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전 인류에게.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실행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그때 전 국민이 다 배웠어요. 전 세계인들이 배웠죠. 그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아, 그런 짓을 어디서 해? 어디서 합니까? WHO 보건복지부가 하지. 어디서 하겠어요? 어디서 다른 데서 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개인 집단들이 하겠어요 그거?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왕이 했어요. 마녀사냥, 독살. 그 자료도 제가 다 올렸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렇게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일가도 전부 그렇게, 일가가 다 죽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전부 정신질환 코드 매겨져 있었어요. 그 케네디의 누나는 정신질환으로 뇌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응? 마이클 잭슨도 그랬죠.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도 그랬죠. 예? 마릴린 먼로도 전염병으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었어요. 정신질환자로. 더군다나 마릴린 먼로가 그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연인 사이 되고 곧 죽었죠. 둘 다. 한꺼번에. 예?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의료인들이 죽여요. 마이클 잭슨. 의사가 죽입니다. 예? 약물 투약해서. 예? 지금 영유 아들 독감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오죠. 독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정량에서 40배에서 50배 주사 놔가지고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살방전도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의사들은 좀 잘하겠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화학무기 쏘는 게 일인데? 응? 듀스, 예? 간호사가 죽였죠? 애인인? 예? 예? 주사 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확한 자료 있는 사람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미국 CDC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전염병이었다. 즉, 뭐 아시잖아요. 전염병, 정신질환 코드 매겨줘가지고 정신질환 코드 매겨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CDC가 질병관리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국민들 알라고 발표한 거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전염병 관리라고 비밀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쓰고 집단 괴롭힘 하고 있는데 뭐 해주고 그거 왜 지금 발표하겠어요? 미국 CDC에서. 응? 케네디 대통령 일가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 빼고, 두세 명 빼고. 그 가족들이 엄청 많거든요. 형제만 열 몇 명 돼요. 다 죽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말라리아 및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렸었어요. 이 짓거리를 해요. 그 100년 전에 나치가 한 짓을 21세기 의사들이. 그래서 중학교 때 모두 배웠죠. 전염병은 대를 위해 솔로 희생시켰다. 두 번째, 화학무기는 가스, 미스트 가스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외부 치료기 국민들에게 나눠줘.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죠.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칼 핵무기보다 더 잔악하고 비열하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손이고 발이고 머리도 쏘는 거. 잔악하고 비열한 짓이죠. 구토제 자살제 쏴가지고 자살이나 시키고, 운전할 때 마취제 쏴가지고 사고사를 위장하고, 차량 ECU 해킹해가지고 엔진이나 잡아돌리고, 예? 전부 정정원 복지센터에서 하는 짓이에요. 독고사, 우울증, 자살했다. 예? 전부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칼부림 사건 전부 이 사건이에요. 그 칼부림 사건 일어난 사람들 뉴스에 다 발표하죠. 그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조직 스토킹 당했다고. 시민들이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모르고 집단으로 괴롭혔다. 수년. 그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그건 몇 달 만에, 지지난달에 한 달 만에 200 몇 건이 생겼어요. 300 몇 건인가가 칼부림 사건이. 미국에서는 칼부림 안 하죠. 총기 사건.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이은혜 사건도 그렇고요. 심지어 시민들이, 자살방지원들이 그 이성균 사건 그 녹취록 유튜브에 올라오죠. 거기에 자살방지원들이, 시민들이 뭐라고 이거 댓글을 다는 줄 아세요? 이은혜 사건하고 똑같다. 공작이다. 정부가 죽인 거다. 이러고 있어요. 예? 다 알아요. 자살방지원 긴급대응 팀들이. 이은혜 사건 자살방지원이었어요. 그 도와주는 게 팀이고요. 자살방지원들. 이 피해자들 죽이기 전에 임금 전부 갈취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험까지 들여놓고 죽이는 거예요. 같이 팀으로 화학무기 쏴서. 그 대신에 물에다가 들어가서 하죠. 그 짓을. 왜? 물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정민도 그렇게 죽였죠. 죽이고 나서 나중에 물에다 담궜죠. 술 먹고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이 짓거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 100년 전에 나치들이 한 거는. 그리고 세 번째, 화학무기는 그렇다. 사용이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 긴급대응센터 시민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비밀로 하라고 그러는 거.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거.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치들도 그랬어요. 사회안전을 위해서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라. 비밀 방역을. 전염병 방역을.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을 비밀로 해라.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절대. 전체주의, 공산주의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뭐냐? 예? 예?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서, 예? 예? 이념 갈등, 예? 이념이라고 그러죠. 치료라는 것도 이념이에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도 그 이념이었어요. 예? 자세히 파고들면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했어요. 예? 나치들도 그렇고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왜 하냐?
계엄령이란 얘기예요. 국민들의 주권이 파괴당하는. 그래서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건 하지 말아라. 절대로.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 재산권이 파괴당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법안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치즘이 일어나고 7.3.1 부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가 전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어느 국가든 이것을 어겼을 때 법으로 하든 뭘로 하든 국가가 하든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집단적 테러로 해가지고 전부 끝까지 단죄하겠다. 그래서 나치들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눠가지고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시민들만 빼고. 시민들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1급, 2급으로 나뉘죠. 그래서 3년 전에 저기 네덜란드에 숨어있는 90세 노인이 나치들의 그 교도소 문지기 했다고. 교도소 문지기만 했대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숨어있는데 90세인데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독일에 99년을 받았어요. 징역을. 90세 노인인데. 끝까지 단죄하겠다. 독일이 총리가 바뀔 때마다 독일 총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잖아. 왜 사과하느냐? 국가가 시켜가지고 비밀로 하라고. 국민들을 시켜. 자국민들을 괴롭히고 화학무기로 죽인 죄. 인류에게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10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고 리른베르크 협약을 한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죠. 관할이. 응? 응? 근데 왜 제가 이들을 신나치라고 하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 나치하고 7.3 부대 그 나치들을 이들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랬느냐? 응? 전염병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지들 살겠다고 사회 안전이라고 화학무기로 집단 괴롭히고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비밀로 하라고 시키는 거 이 짓을 왜 했냐? 서로 죽이는 걸. 사이코패스였다. 국민들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들 정신건강 의사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나치들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이 처음 나온 거예요. 과거의 인류가 가진 정신질환 명으로는 이들의 만행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한 짓, 100년 전에 한 짓을 그대로 하고, 나치들이 한 짓을. 예? 또, 자신들 선배들이 인류가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한 건데, 제가 왜 얘기는 못해야 돼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단어만 바꿔서. 내가 그리고 화학무기 쏘지 말라고 중학교 때 전 세계인들에게 배우고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 화학무기 맞고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누가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료인들 마음의 병 심각해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전 제가 한 말 다 책임집니다. 정신건강 의사회처럼 숨어가지고 의식 안 해요. 화학무기 숨겨놓고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나 쏘고 국민들 시켜서 집단 괴롭히면서 자살이나 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질병사로 위장하고 그럼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계속 쏘는 거예요. 머리통에 지금 계속 쏘는 거예요. 온몸에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쏴도 그 느낌이 팍팍 와요. 그리고 수증기로 간질간질하게 따끔따끔하게 맞는 게 느껴지고 끝없이 쏘는 거예요. 손 보십시오. 물 보십시오. 물 이렇게 쏴요.
응? 이 손에 이렇게 때려 맞다 보면요 손이 새파랗게 변해요. 이 피가 다 말라가지고 적혈구가 파괴돼서. 응? 얼굴도 피부도 검은틱틱해지잖아요. 막 다크서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약 많이 때려 맞으면 다크서클 막 시커멓게 생겨. 응? 이렇게 피부가 좋고 혈색이 좋은데 응? 항목이 맞으면 뭐 그냥 좀 가는 거예요. 응? 와 죽었습니다. 아주. 머리통도 얼마나 갖다 때려본 청산가리를 얼마나 갖다 때려본. 아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아주 유별나게 그래요. 저기 뭐 보시다시피 뭐가 지저분하고 뭐 지저분한 거나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말도 안 해요. 응? 그리고 뭐 사람이 지저분한 거 좀 달 수도 있고, 응?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응? 그리고 이걸 피하잖아요. 이런 것을 피하잖아요. 화학무기를 맞고 이제 구토제 때려 맞고 그래서 저기를 뭐 어떻게 막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벽증이 돼서 또 코드맥이에요. 정신질환이라서 민감하다. 지들이 신경장애를 쏴놓고, 응?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도대체? 저기 아우 그냥 얼굴에다 마지막에 지금 입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고 그냥 푹 쓰러질 정도로 눈에다 얼굴에다 확 때려보네. 아 손이 또 축축해. 아 죽겠습니다. 온몸에 그냥 발은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발 이거 피잖아요 이렇게. 응? 다 적시고 난리 나요 그냥 발에다. 물론 이렇게 해도 쏘지만 응? 오죽하면 이러고 그래요. 오죽하면 응? 보십시오. 응? 머리통에다 약을 얼마나 쏘는지. 응? 응? 예, 알갱이 날아오는 거 보십시오. 응? 응? 이게 미스트예요. 예. 저기 날아오죠? 바닥에서. 예? 이게 도가스 화학무기 미스트예요. 미세하게 저기 쪼개가지고 쏘는 거예요. 수중 형태로. 독가스라고 그러죠. 그 저기 뭐야 그 김정남 죽일 때도 향수처럼 얼굴에다가 스프레이 쏘잖아요. 응? 미스트잖아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쏘니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광범위하게 넓게 쏘는 거죠. 근데 이 알갱이 이들이 이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쏠 때 미세하게 쪼개서 쏴요. 최대한 안 걸리려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알갱이가 조금 요 정도 찍혔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쏘는 화학무기가 지금 보이는 거는 미약한 거고 어마어마한 양을 쏘고 있어요 지금. 어우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도 아니죠. 응? 이 정도로 쌩쌩하고 그런데 화학무기 맞으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눈도 마취제까지 써요. 수면제까지. 눈을 못 떠요. 아, 태도에도 너무하고 응? 발에다도 쓰고 발에다 발 내리자마자. 아, 그냥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왜 이렇게까지들 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 이랬는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아니 물어봐야죠. 어? 아 이거 저 정신 저기 보건 저기 응? 내가 이제 정신건보치센터에 사인을 했거든요 6년 전에.
아니 저기 뭐 복지사하고 경찰이 속여 둘이 짜고서 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짠 거죠. 복지사하고 경찰 이제 긴급 대응팀들 아닙니까? 그들 시켜가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고 복지사가 신고했다고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고 해서 사인하라고 그런 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였어요. 네?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죠. 나는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적이 없다. 확인해봐라. CCTV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신고한 복지사 3자 되면 하자. 난 들어간 적이 없는데 여자 화장실을 왜 들어갔다고 그러냐. 응? 응?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자 화장실 들어갔으면 무슨 짓을 했느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거 뭐 설명한 거 없대요. 그냥 여자 화장실 들어갔대. 들어간 적이 없다. CCTV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가 없대요 경찰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응? 응? 3자 되면 해제도 싫다고 그러고 CCTV 확인 하제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응? 그러더니 경찰들이 따라오라고 한 게 복지센터였어요. 정신건복지센터 원당에. 고양시 일산 고양시 원당이죠. 일산 쪽에. 가서 뭐 서류 몇 개 줬더니 사인하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랬더니 해야 된대. 알았다 그러네. 응? 읽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응?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시초였어요. 속아서 한 거죠. 짜고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 내가 확인했어요. 자료를. 복지사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짜고서 응? 거짓 말로 응? 하지 않은 짓 했다고 그래서 저기 응? 조사하는 척하면서 복지센터에 가서 사인하게 만드는 게 매뉴얼이었어요. 그래서 속아서 사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응?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저는 뭐 코로나 양성은커녕 무증상 뭐 증상조차 없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걸 6년 동안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실체를 밝힌 사람이 뭐 정신 이상이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밝힙니까? 우울증이요? 우울증도 없고 나는 뭐 사회에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에? 내 인생 처음으로 교도소 2번 들어갔다 왔어요. 이거 알리려고 화학무기 쏘고. 에?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코드 매겨가지고 화학무기 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그 제가 여기 뭐야 응? 국회의사당 들어갔던 자료도 홈페이지에 다 올렸죠. 뉴스 뭐 9시 뉴스 8시 뉴스 다 나왔었어요. 거기 뉴스에 보면은 정신질환 아니다라고 뉴스에서 발표까지 했었어요. 정신질환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저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켜서 시민들 시켜가지고 하는 거 내가 고스란히 얘기했는데 화학무기 쏘고 약품 쏘고 신경제 문제 정확한데 뭐 내 평생 이거 알리려고 응? 뭐 경찰서 가서 해도 다 자살방조 긴급대응팀으로 다 한 페이지. 응? 시청 구청 찾아가도 한 페이지. 시의원 만나서 호소해도 한 페이지. 응? 국회의원 찾아가도 한 페이지. 응? 언론사 찾아가도 한 페이지 안 만나주지. 응?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 앞에서 다 막고서 못 만나게 막고서 낄낄대고 비웃고 이랬었어요. 응? 화학무기 죽을 때까지 발이 녹을 때 저 영상에 다 자료 남겼잖아요. 발이 녹을 때까지 화학무기를 당했었어요. 그 정도 됐는데 왜 내가 이걸 말을 못해? 그래서 국회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독립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2번 들어갔었는데 그 연유로 그 이유 때문에 교도소 수감도 되고 그랬다고 해서 정신병원도 제가 감금도 됐었어요. 최초였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2가지 다 정신병원 교도소. 교도소는
두 번째 난입했을 때 특수 건조물 침입죄로 두 번을 난입했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 수감을 했고 8개월이요. 첫 번째 난입했을 때는 나가라고 하더니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경찰들 형사가 10명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한 군데에서는 입원 안 된다 이 사람. 그랬는데 딴 데 또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근데 그 의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5개월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5개월 있었는데 그 의사한테 고스란히 했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보건복지부에서. 화학무기 때려서 맞고 사인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은 여자 자식 그 매뉴얼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당한 거 죽기 직전까지 당했다 어마어마하게. 그 알리려고 국회에서 다 경찰서 가도 막히고 다 막혀가지고 언론사 찾아가도 막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 그 언론사 국회의사당 독립 언론사가 있으니까 거기 알리기 위해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갇혔다. 뭐 이상이 있느냐? 이상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국회의사당 갔을 때 뉴스에 나와요. 9시 뉴스 뭐 김주아 앵커도 제 뉴스를 발표했었어요. 거기 나와요. 정신 이상자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조현병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코로나 양성 걸린 적도 없고 무증상 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수면장애도 없고 아침에 잠 못 자게 해가지고 일 못 나가게 하죠. 여기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가 영상으로 다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봤죠. 일 못 나가게 하고 밤새도록 하고 있어서 구토제 쏘고 연병 지랄들 하고 아침에 그래도 이제 잠 안 자고 그래도 일 나가려고 하면은 수면제하고 청산가루 써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죠. 일어나려고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에다 탁 쏘면 푹 쓰러져야 돼요. 눈을 못 뜨게 눈에다 계속 마취제 쏘고. 마취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취제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건데 그 주사랑 병원 가서 주사로 마취제 맞는 거랑 외부 치료기로 마취제 맞는 거랑 똑같아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청산가리까지 때려붓는데 사지가 그냥 탁 풀려버리게. 그렇게 해서 쓰러뜨려도 교설에도 제가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이틀 못 나가서 늦게 나갔어요. 10시 몇 분에 나가고 하루는 두 번째는 제가 1시에 오전 작업 끝나는 시간에 나갔어요. 다른 우리 같이 일하는 용접사들은 뭐 3일, 4일, 5일씩 제끼는 용접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틀 못 나갔다고 그 회사 직원들 다 자살방 직원들이죠.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나 이틀 이거 외부 치료 당해가지고 또 전화 드리고 좀 늦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틀 온 건데 왜 이렇게까지 저만 잘립니까? 그랬더니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따돌림 시키고 심리치료죠. 이거 다 얘기했어요. 왜들 이러시냐?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하시죠. 맞다고. 나하고 나하고 그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다 화학무기 맞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자신들도 다 약 맞고 있고 나하고 저기 뭐 광화문 가서 시위 좀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따졌죠. 얘기를 했죠. 따지냐 아니라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틀 그렇게 좀 늦게 나오고 이런 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품 테러로 뭐 연락도 다 드렸고 전부 다 드렸어요. 대리님 뭐 공장장님 뭐 같이 일하는 용접사들한테도 다 문자 드린 거 약 먹고 쓰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님 거기 실질로 관리하시는 대리님은 알고 있으니까 오늘 그냥 푹 쉬세요. 이렇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나만 자르라고 그랬다는 거죠. 나만 자르라고. 그 공장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 자네 잘못 없는 거 안다. 근데 위에서 자르라 한다.
심리치료죠, 심리치료. 응? 그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응? 왜들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재심사 중조요청까지 다 했고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응? 코로나 양성은커녕 무증상조차도 없고, 응? 정신질환은커녕 우울증도 없어요, 저는. 응? 여러분도 이렇게 약을 때려 먹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또 얼마나 즐겁게 삽니까? 응? 응? 할 거 다 하고.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응? 제가 6년간 한 잘못, 그 이상도 뭐 십수년간 내가 잘못이라고 난 남한테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예? 빵 한 조각 훔쳐먹은 적도 없고. 예? 잘못이라고는 이 잘못된 시스템, 비밀방해, 화학무기 테러 이거 알리라고 국회의사당 2번 난입하고 그 잘못으로 교도소 수감되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게 잘못입니까? 뭐 칭찬받을 일이지? 예? 상 받을 일이에요 인류에게. 아 저는 정신건강 대구 여기 뭐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싫겠죠. 인류에게 상 받을 일이에요. 잠깐 이렇게 오르다.